농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농대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또 다니고 또 시골에서 서당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력이 없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은 제가 못 쫓아가겠고 남들 안 하는 걸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농업하고 한의학을 뭔가 결합을 시켜보고 또 옛날 고서를 좀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별로 없는데 희소가치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거창하게 뭐 식품하는 했는데 사실은 그 식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한약의 연장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식품으로서도 상당 부분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약을 주더라도 어떤 식품을 먹어라 말아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게 되고 이거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요즘 다들 지식 수준이 높으셔서요. 그냥 이거 좋습니다. 뭐 당신 돼지고기 좋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왜 돼지가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임상을 하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식 정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엉터리도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수준이라는 건 상당히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그 높은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얕은 수준을 하면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을 볼까요? 일단 강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시간상 뭐든지 그래요. 강사 혼자 일방적으로 많은 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 뭐든지 좋아요. 말씀해 답변한 자를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좀 한번 해봐서 여기까지는 일단 하고 브로그로 돼서 이거는 뭐 시간 남으면 좀 하고 바쁘면 생략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대로 다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 봐서 합시다. 예, 뭐 누구나 다 우리나라 지도예요. 자,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만 한반도 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소금 공급이 언제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리 내륙 지역이라 하더라도 3일만 걸어가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소금 공급이 됐고 또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 중국 대륙과 섬나라가 됐으니까 모든 문물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야생 콩들 자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강의는요, 사과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다들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거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하고 소금하고 마주치면 뭐가 되죠? 된장이 돼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된장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죠. 뭐 다 알지만 화강암지대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물이 자연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자연정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다시 아무데나 땅을 파도 어때요? 그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 가서 우물 파서 먹어봐 어때요? 독일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좀 고생하기 딱 좋다 그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물이 맑다. 화강암지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추 있잖아요. 배추. 이 배추는 기를 때 맑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단맛이 나는데 우리나라 배추 씨앗을 중국에 가다 심잖아요. 단맛이 안 나요.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좋다고 많이 들어보죠. 그죠? 그럼 고려인삼은 인삼도 맑은 물이 필요해요. 맑은 물을 뭐예요? 탁한 물을 주면 인삼의 효능이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인삼 씨앗을 중국에 가다 심잖아요. 그 효능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물이 다르니까.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물이 맑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집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다. 항상 밥상에 뭐가 나오죠? 밥상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밥상에 네? 김치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국 있어야 되고 또 찌개 있어야 돼. 그죠? 만약에 밥상에 국 빠지고 찌개 빠지고 김치 빠져봐요. 어때요? 좀 썰렁하죠? 그죠? 먹은 것 같지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이나 김치, 찌개입니다. 만들 때마다 맛이 다르죠? 맛이 똑같은지 아무도 없어요. 재료가 비슷해도 비율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김치 어때? 오늘 담그고 내일 달르고 일주일 뒤 맛이 또 다르죠. 자, 이 얘기는 맛이 계속 변화되는 게 고급 음식이에요. 맛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빵 어때? 빵 먹으면 어때요? 빵 많이 굽냐 덜 굽냐 이런 차이 맛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먹어봐요. 질리잖아요. 그게 학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는 천차만별 변화가 심한 것이 고급 문화다. 그래서 고급 문화일수록 1년 내내 먹고도 안 질리죠. 여러분들 국 1년 내내 먹고 김치 질려요? 아니죠. 또 김치 맛봐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죠. 그게 고급 문화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 자, 또 그런 특징은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이나 찌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까요? 감각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미각은 무지의 발달이 돼서 무지의 고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KTX 타시죠, KTX. 그죠? KTX 탈 때 정방향이 좋아요? 역방향이 좋아요? 정방향이 좋죠? 왜냐면 우리는 먼지보다는 역방향을 싫어해요. 그죠? 그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KTX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왜 역방향이 왜 싫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단순하니까. 걔들은 너무 빵을 먹는 거예요. 걔들은 감각. 그래서 우린 자동차 시차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운전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 우리나라 사람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의 떨림이나 소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콩을 쇠젓가락으로 잡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건 미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심지어는 아무 고급 음식점을 가도 뭘 먹어도 결말이 많죠. 이 맛이 어떻다는 저렇다는 그죠? 그게 우리의 고급 문화다. 그것이 우리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식품 문화의 특징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보는 우리 산천이죠. 그죠? 중국에 가서나 이렇게 나무도 적당히 있고 바위도 있고 물이 맑은 이런 동네 흔치 않죠.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에요. 정말 물이 맑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약수터가 곳곳에 있죠. 그죠? 아무데나 우리 딱 봐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맹물 먹까 우리가 물이 좋으니까 특히 우리는 나물도 많이 먹죠. 그죠? 나물을 심지어는 아무 데서 나는 새싹은 거기다 다 먹어요. 그죠? 심지어는 온나무 숲도 먹잖아요. 혹시 옷순 먹어본 분 계세요? 온나무 숲.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옷순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밖에 안 나와요. 그게 최고급 식품 중에 하나예요. 옛날 궁중에서도 뭐 최고급, 옛날 상류계층에서 최고급으로 썼던 거예요. 심지어는 온나무 숲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초식동물 있잖아요. 초식동물. 토끼 같은 거. 초식동물들은 물 묻은 풀을 먹으면 어때요? 금방 배탈 나죠? 혹시 보셨어요? 그죠? 그랬을 때 토끼가 배탈이 났을 때 꼭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온나무숲이에요. 온 잎을 먹으면 배탈 나게 나죠.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온나무 근처에 와서 배탈 났을 때 와서 그걸 먹어요. 그래서 사양로로 있어요. 사양로로. 사양로로도 온나무가 자라는 동네 사는 사양로로는 사양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온나무가 없는 동네에 자란 사양로보다 효과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토막상실을 알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도 온나무 어쩌 먹어요. 뭐 배탈 났다든지 뭐 소음인들 특히 술 많이 먹어도 술병 났다 배병 났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많이 먹잖아요. 옷밭에서 먹는데 그런 이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고 우리도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고추가 들어온 것이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비슷하게 고추가 들어와요. 물론 약간의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고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 우리나라죠.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고추 소비량이 제일 많고요. 그건 대단한 거. 우리가 옛날에 김치 담글 때 지금은 고추 넣기 전에 고추가 없어도 뭘 넣었을 거예요? 김치 담글 때 우리. 산초로죠. 산초. 여러분들 투어 통째방 가서 넣는 산초 아시죠? 네? 어디는 뭐 조피가루, 잼피가루라고도 합니다만 그 지역 사투리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게 산초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초로 김치를 담그다가 고춧가루가 들어서 그걸 다 대체가 돼요. 그런데 고춧가루의 특징은 뭐 서양식으로 뭐 캡사이신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고추 자체에는 산패, 고기가 썩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김치 담글 때 젓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젓갈. 우리 여기 김치 담글 때 멸치 젓갈, 새우 젓갈 넣는 거 아시죠?
그걸 넣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고추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고추가, 그래서 그때부터 종합식품거든요, 김치가. 근데 그렇게 응용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왜냐면 음식 수준이나 미각도 뛰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나물을 다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빔밥 문화가 있죠. 별거 다 섞어서 먹는 거예요. 기타 등 이런 거 무수히 많지. 뭐 소고기 종류가 뭐 요새 뭐 광우병에 어쩌다 뭐 떠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때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 가난해서 옛날에 서양 애들은 속불이나 족 같은 거 다 버리잖아요. 그죠? 무족 다 버리고 이거를 이제 공짜로 넣어다가 끓여 먹었던 데서 그죠? 그랬을 때 일부 사람은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그걸 먹었다 라고 말하는 일부 몰주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식민사관이에요. 식민사관의 입장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게 아니죠. 서양 애들은 물이 안 좋아요. 그죠? 물이 안 좋으니까 끓여 먹을 방법이 없어요. 자, 물이 안 좋으면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죠, 우리가? 불에 굽거나 튀기거나 이 방법도 없어요. 말로 못 먹으니까, 그죠? 근데 속골이 불에 구워봐요. 먹을 거 있어요? 소조, 불에 굽다. 먹을 거 참 찾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에다 끓여 먹어서 다양한 맛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물이 좋아서 종류별로 다, 물론 살코기도 버섯도 먹죠. 버섯도 먹습니다만 쪄서도 먹고 쪄서도 뭐 별거 다 해먹는 거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는 문화 수준이 높아서 우리는 골고루 다 먹는 거지. 가난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는 이런, 서양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이 들으면 전체 인구의 제일 많이 좀 5%가 들어요, 우리가. 예, 기록을 뒤져보면. 서양은 어때? 대기근이라도 몇 퍼센트가 죽는지 아세요? 30%가 서양이. 자,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죠? 30%가 죽는 나라하고 5%가 죽는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죠. 심지어는 문맹률을 따져봐도 그래요. 우리는 뭐 옛날에 뭐 함장은 한문을 샀기 때문에 문맹 천만에 문맹률이 우리가 70%가 글자라 30%가 문맹이었어요. 이제 조선시대 때. 유럽은 어땠죠? 프랑스는 95%, 97%가 문맹률이죠. 글자로 나온 사람이 2%, 3%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 심지어는 뭐 루이 14세인가 그 사람 국왕인데도 글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상상이 돼. 우리는 어때? 옛날 임금이 세미나를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아침, 조강, 중강, 석강. 그 세미나 한 번 빠지면 온갖 상수가 올라오고. 그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서양에서는 상당히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데 우리는 고급 세미나를 매일 3번씩 해야 돼. 이런 세미나를 하루에 3번씩 한다 생각해봐. 진리죠, 진짜. 어제가 술 많이 먹고 오늘 다음날 늦게 잤다. 늦게 일어났다. 세미나 못했다. 이런 당장 상소가 올라와 버린다. 우리나라. 그럼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고 문화 수준이 높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우리는 대표적인 식품문화에서 보면 안 된다. 참고적으로 저는요, 제가 아그라푸드라는 잡지, 전 세계, 예를 들어서 한 60개국으로 나가는 영문 잡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 연재를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외국에서 연락도 오고 사람들 좀 많이 좀 연락이 좀 되는데, 뭐 다들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식품문화를 얘기하면.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어떻게든지 한국 음식을 배울까. 그래서 많이 와요. 자문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수준이 정말 높구나 우리가. 라고 저는 이제 여러 번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비빔밥도 우리는 여러 번 먹죠. 그래서 일부러 사진 하나 재밌는 것 같아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런 고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동시에 퍼졌어요. 근데 아주 다양하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 최고다. 김치,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요. 이런 거 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미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 먹는다. 다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데 가서 미역국 먹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 동포 말고. 프랑스 사람이 미역국 먹다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김을 먹었다 들어봤어요? 김이나 파래. 안 먹어요. 김이나 파래 해조류는 전 세계에서 다 나요. 다 나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 우리한테 배워서 알아요. 이 동양삼국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김은 얼마나 맛있어, 우리 김밥, 그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 우리나라 김밥 먹어도 뿅 가서 미국이나 유럽 가서 맨날 김밥 찾는다가 그거 없냐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식품 문화라는 건 그날의 문화 수준이에요. 한 나라를 공격을 할 때 그날의 제일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날의 고유식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식품 문화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미역, 김 중에 하나다. 이거 미역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밥 참 맛있게 생겼죠, 그죠? 지금 아까도 김밥 드셨죠? 그래서 아까 여기 회장님 사모님께서 김밥을 딱 준비하시는 게 다 이런 것들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성경찜에 있어서 준비하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제 식품 가게를 한 데 있어서요. 뭐 그냥 잠깐 사상에 잠깐 설명 좀 해드리려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이거 다 알죠? 이건 이제 태양인이고요.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경희대학교 연구다. 이건 다 보셨죠, 예전에? 네? 안 보셨어요? 아, 이거는요, 경희대학교에서요, 조용진 박사 얼굴 평태학 공부하신 분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해서 태양에는 모든 거 평균을 내보고요. 소양의 평균을 낸 거예요. 이 기상이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누굴까요? 태음인이시고, 그 다음은 소음이에요. 이거 뭐 다 아시죠? 또 그렇게 보이죠? 또 태양에는 뭐 우리 누구나 박재희 작가 다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저는 중시하는데 이거 뭐 누군지 박근혜인지 박근혜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기 딸이 국민학교 때 부모와 같이 달리기 뛰는 걸 하는데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딸하고 같이 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돌발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대통령이 내 딸하고 같이 뛴다는데 서스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인들이 이런 성격이 좀 있다. 라는 게 단편적으로 보내주는 사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요. 또 이런 강의 미리 다 들었죠? 앞방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일부러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건 항우예요. 항우가 대표적인 태양인이죠. 그건 아시죠, 다? 왜요? 역발상기계에서 힘을 써요. 근데 항우를 그림을 그릴 때, 이 눈을 밑으로 그린다든지 하면 참 기상이 없죠, 그죠? 위로 그린 건 멋있죠? 태양인의 기상을 보고, 실제로 태양이 화가 났다든지 이랬다. 태양을 진찰할 요령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을 할 때요. 진찰할 때 이렇게, 우리 보통 얼굴 보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의사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소민은 어때? 피하죠? 그건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진찰할 때 요령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특히 소민 같은 경우는 눈알, 까만도 다 흔들리죠. 나를 쳐다봐도. 또 모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딴 데로 시선을 돌리죠. 소민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근데 태양은 절대 마주쳐요. 마주치고 깜짝 놀랜다든지 화가 날 때, 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거꾸로. 내려가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화가 난다든 흥분할 때 오히려 내려가든지 힘자가 커지거든요. 말을 사람이 표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눈빛은 못 속여요. 체질을 판단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눈빛이에요. 근데 눈빛이 참 구름 잡는 얘기죠, 사실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하고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이 보면 그냥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부부라든지 여러분들 자식들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친구분들 만날 때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슬프다든지, 그죠? 그잖아요. 뭐 사랑스럽다든지 밉다든지, 그죠? 금방 느껴요. 그 느낌이 정답이거든요. 체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죠. 네. 그런 의미를 잠깐 한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대표적인 소양인들이죠. 이렇게 어깨가 딱 부러진 거라든지 이런 역상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소양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다음은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하긴 제 방이에요. 이게 제 방인데 이제 그 소양인인데 이제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소양인 중에 한 명이고요. 다음에 소양인 팔뚝근육관 아시죠? 소양인 진찰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소양인 팔뚝 보면 이게 상당히 굵어요, 그죠? 굵다가 이 경사도가 이렇게 왔다가 확 꺾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소양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 물론 체질 불문하고 이 사람이 뭐 철근일을 했다든지 노동일을 많이 했다 이러면 굵어지죠. 근데 같은 조건이었을 때 이런 얘기 우리는 흔히 그걸 되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진찰을 할 때는 요령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직장, 직업 그리고 자란 환경을 봐야 돼요. 또 어느 지역도 봐야 되고 이래야지 그 사람 단편으로 본다. 아 소음인도요 철근일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한 20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소양인은 한 3개월, 1년 만에도 이렇게 되고요. 소음이는 한 10년 이상 해야죠. 그런 차이지. 소음이도 가능하다. 그런데 노동일 많이 한 소음인들이 이렇거든요. 그걸 보고 소양이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찰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두 환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컵에다 물 좀. 다음에 이거 팔뚝 공개. 여기 써있다는 이 팔뚝 공개. 그냥 웃자고 이제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에 원래 강의는 재밌어야 돼요. 이건 전형적 이만기죠. 이 사람 씨름선수 그리고 전형적 태음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런 체형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씨름선수 중에 태음이 많은 건 다 아시죠, 그죠? 씨름을 하잖아 허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 그거를 요새 얼굴에 지금 사업가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얼굴 보면 전형적 태음으로 느껴지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태음인 얼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시죠? 뭐 이러면 다 공부 다 하셨죠 앞에서 그죠? 이런 얼굴 체형들은 네, 다음에 이건 소음인 같은 뭐 이럴 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이고요. 네, 다음에 소음인 얼굴이에요. 이제 소음인의 그건 다 아시죠? 뭐 소음인이 말한다든지 이럴 때 눈꼬리 치는 거 그죠? 눈꼬리 친다든지 보조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소음인의 이제 턱도 가름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음인 얼굴 중에 하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사실은 원광디스 할 때 얼굴 경영학과 좀 강의를 맡고 있는데 거기가 관상보는 학과예요. 얼굴 경영학과라는 게. 그래서 그 맨날 관상 보는 사람들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 이제 관상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진찰할 때 그런 걸 가끔 좀 응용 좀 하면 참 재밌어요. 제가 가끔 좀 응용합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상에 이렇게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소음인 캐릭터다. 근데 이 사람은 소음인지 뭔지 모르고 만들었겠지. 근데 이게 이런 캐릭터가 소음인 체형이거든요. 소음인 같은 행위를 하게 하고 그런 임무부여랑 참 어울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태음인 역할을 맡긴다든지 소행 역할을 참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상이야기다가 단순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드라마라든지 극이라든지 회사 운영이라든지 곳곳에서 사상을 응용해서 활용할 분야가 생겨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우리만 한다. 그러면 고립돼서 우리는 자멸해요. 그래서가 안 돼요. 사상의학은 2만 명의 한의사만을 위한 한의학이 아니고요. 민족의 자산이에요. 5천만 명을 위한 학문이에요. 간단하게 논리는. 우리는 되게 뽑으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요 일반 과목을 좀 가르쳐요. 일반 교양 과목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리포트를 받아보면요 웬만한 한의대상 수준보다 높아요. 물론 못한 것도 많죠.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완전히 뭐 미치듯이 하는 애들 많아요. 물론 저는 당근을 좀 줘요. 저는 리포트 잘 써 기말고사 면제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A+ 학주니까 애들이 그냥 기를 쓰고 합니다만. 그래서 리포트 보면 되게 높아요.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야, 이제는 한의사만 위한 거면 안 된다. 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기적 포석 중에 하나 이런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해요. 물론 드라마 만들 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우리가 더 확대해준다고 우리가 뚫어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를 공대생만 쓰는 법 있어요? 아니잖아요. 음대생, 미대생, 법대생 누구나 다 쓰잖아요. 우리도 한의사도 쓰고 그죠? 그런다고 컴퓨터과학과가 더 죽나요? 컴퓨터가 많이 팔리고 이용이 될수록 컴퓨터과학과는 더 수준, 가치가 더 높아지죠. 어차피 알려줘도 컴퓨터의 핵심은 누가 주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과들 사상이 아무리 알려지도 핵심은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우리가 지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는 주가가 더 높아져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쪽팔리게 해야 돼.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아끼면 싫어요. 또 알려줬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못하다. 그러면 없어져야지. 우리가
요즘 이제 5천만 명이 진격하는데 2만 명이 방해된다. 2만 명은 없어야지.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시면서 한의조도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상당히 엘리트들이고 우리는 공부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이길 자신이 오히려 우리가 리더를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것이 문화상품으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귀한 시간에 모이시고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건 뭐 소민들이 하는 뭐 그런 행위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전화지가 공부를 할 때 만화를 좀 많이 이용해요. 저는 만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캐릭터를 아주 정밀하게 표시하면서 딱 돼요. 전형적인 소민이죠. 그죠? 다 아시죠? 그 구영탄 만화입니다만 특히 요 눈빛 소민의 졸린 듯한 눈빛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죠? 이 사람이 양호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도 기상이 내려가죠. 몸 전체적으로 기상이 내려가지만 그래서 만화를 공부하면 빨라요. 사상학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좀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옛날 하승란 만화가 있어요. 옛날 하승란 만화. 요새 거 말고 옛날 거 나오면 그 유세호 주인공 그게 뭐 태양인 그림이죠. 얼굴 형태나 동작하는 거 하면 모든 게 그 태양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옛날 유세호 만화, 하승란 만화 보시면 그 태양인 만화고 구영타는 전형적인 소민 만화 중에 하나. 드라마, 내용이나 모든 게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샘플로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사람 체질이 뭔 것 같아요? 소민이죠. 뭐 다들 공부해도 이게 더 외수하고 이게 딱 느껴요. 이거는 이제 이게 태음인이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일렬로 보면 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다음에 다음. 여기 딱 보면은 이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소양이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 모델들 저들을 해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미리 이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렇게 딱 1연속은 금방 보여요. 하나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동시에 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습들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용을 했어요. 네, 다음에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삼국지 어때요? 유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음인이죠. 유비가. 요 관운장은 태양인이죠. 그건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장비는 어떤 체질일까요? 소양인이죠, 장비가. 하고 또 제갈공명은 어떤 체질일까요? 전형적인 소금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 같은 경우는 그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한 일까지 참견하다가 결국 말라죽죠. 이제 태결핵으로 죽는 거죠. 그런 행동들, 직위 안막 행동한테 당하는 거고, 장비는 우라병들을 확 하다가 부하한테 희생몽사를 하는 이제 그런 유비의 음흉함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죠, 우리가. 다음에.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자, 인간과 원수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과 원수가 금방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우주인이 본다면 어떨까요? 되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은 팔다리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꼬리만 더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우주인이 본다면 이게 헷갈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죠. 그죠? 당연하죠.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이건 인간이고 이건 원숭이라는 거는 교육이 들어가서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자, 그래서 사람이 줄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뭐 원숭이도 줄을 타요. 꼬리도 안 보여.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인간인지 똑같다고. 아마 우주인이 보면은 같다고 느낄 거예요. 우주인이 본다면. 우리는 쉽게 하는데, 그죠? 많이 봐왔습니다. 다음부터. 이거는 미스코리아라는 미스월드인데요. 자, 이 사람, 흑인인 거 금방 느끼시죠? 그죠? 이 사람은 백인이죠? 이 사람은 황인종이죠? 그죠? 우리는 느껴요. 근데, 약간 어설프한데 국내에서 보면 똑같다고 얘기해요. 국내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또 우주인이 본다면 또 헷갈릴 거예요. 우리는 느껴요. 많이 봐왔습니다. 체질이라는 거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자, 남자애가 있어요. 우리 다 느껴요. 남자, 여자인 줄. 자, 우리 여자 어찌 구분하죠? 자, 남자, 여자 어찌 구분해요?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죠? 네? 머리카락이 길다, 뭐 유방이 있다, 목소리가 뭐 가냘프다, 뭐 피부가 곱다, 선이 자태가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옷 벗겨보면 알죠. 근데 우선 옷을 안 벗겨보고도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여자 중에 머리를 빡빡 미는 여자
군복을 입으면. 그래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자, 우리는 교육을 할 때, 남자의 교육방도 어떻게,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치마를 입었다, 뭐, 유방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남자는 뭐, 이게, 목젖이 있다, 목젖이 갖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다 맞을까요? 남자 중에 머리 다 짧을까? 기른 남자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요. 체질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소음인이 뭐 소음인 중에 손발 따뜻한 사람 많죠. 그건 다 아시죠? 소양인의 손발 다 뜨거울까요? 손발 차가운 소양인들 참 많아요. 뭐 태음이랑 다 땀 잘 흘릴까요? 천만의 말씀. 태음인들 땀 나 별로 안 흘려 이런 답변하는 태음인들 많아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태음인은 무조건 땀 흘려야 되고 소음인은 무조건 손발 차가워야 돼. 전혀 안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저보다도 여러분 인상을 하냐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의 구분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는데 왜 아느냐 많이 봐왔으니까. 자, 여기 지금 나오니까 이분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자, 이제는 좀 어려워지죠. 어떨까요? 아까까지 쉬웠는데. 자, 남자의 구분 방법 어떨까요? 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자,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다수결 원칙으로 여자분이세요. 여스님이 있어요. 여자 스님이지만 행동을 이분간이 진짜 남자 같죠, 그죠? 다 여자 스님이 있어요. 요분은 이제 조금 여자 같죠, 그죠? 느낌에 요분도 약간 여자 같고 한데만 다 사실 여자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근데 이것도 많이 보면 아는 거죠. 잘 안 봐서 헷갈릴 것 뿐이죠. 아마 우지를 보면은 전혀 모를 거예요. 우지인한테, 그죠? 그리고 안 맞네? 머리까지 짧은데 남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많이 보면 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그죠? 이 사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반투막입니다만 남자죠. 이게 여군과 남군이에요. 그래서 뭐 군복 뭐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여자인 줄 안다는 거죠. 많이 우리는 봐왔어요.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면 아는 거예요. 네, 다음에 뭐 이런 거뭐 따라갔다 왔을 때 다음에 자, 이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사실은 남자인데 그 하류세예요. 남자인데 성전환하고 유방. 근데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는 뭐예요? 아무리 성전환 호르몬제를 맞지 않는 한 사실은 다시 편하죠.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니 합성일까요? 사실 진짜예요. 이거 타임즈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여자인데 성전에도 남자로 변했는데 자궁은 남겨졌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이 사람은 남자로 됐고 이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임신을 한 거야. 자기 자궁을 남겨놨으니까. 진정한 의미로는 사실은 여자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쉬웠습니다만 잠깐 이 사람을 보고 어느 누구라도 남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저도 딱 보면 여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해요. 저도 아마 여자라고 볼 거예요. 다만 성전에도 이렇게 호른대해서 이렇게 변환한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음인이 손발 차고는 소음인데 소심한 소음인이 있다. 그 사람이 적극적인 소음인을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적극적인 거 태양이나 아니면 소양이나 이렇게 하죠. 아니죠. 소음인은 소음인인 거죠. 이 사람 사실은 남자예요, 사실은. 호르몬제 중단하는 남자가 사실 편한데. 물론 뭐 성기는 잘랐으니까 뭐 그랬습니다만 뭐 했습니다만 근본은 어디 안 도망가요. 여자기 때문에 다시 임신한다. 이거 이제 어느 누구라도 요 위를 본다면 다 남자로 보지. 뭐 수염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봐서 남자로 보지 여자로 보기 되게 되죠. 근데 헷갈리는 거죠 이제. 다음은 하리수 옛날 모습. 이거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했던 그런 거지. 이건 인터넷에 이걸로 잠깐 나왔어요. 네,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양연구원에서 하는 제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이 제마 프로젝트 하는데 대상자번호 나오면은 학회 인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학회 인정을 기본으로 해. 그리고 학회 그렇다고 이제 전문의하고 학회 인정이 있으니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제마 프로젝트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두를 안 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진전해서 이제 태양인가 뭐 해서 뭐 다 구분하는 거죠. 참고로 앞에. 참고로 90건이라고 되는 제가 90건을 맡고 있습니다만, 경의의원이 120건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봉사한방은 100건이죠. 그리고 제가 90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대학교는 또 밑에예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건을 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깐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태양이네요, 이분이. 이건 저희 프로젝트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그 불임 환자예요. 불임 환자라 5년 이상 동안 이제 임신을 못 하셨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셨어요.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 약 6개월간 오가피 장착탕 드시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서 아기를 낳자마자 나한테 와서 이거 원장님이 낳아주신 아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들 오해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아기를 출산하다 부부가 다 와서 그 아기를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 그 잊지를 못해서 제가 와서 그럼 프로젝트를 삼아야죠.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태양의 얼굴을 내가 잠깐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이 보면 알아요. 우리가 남자의 구분 방법 어떻게 알아요? 많이 보면 아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유럽 사람을 보면은 헷갈리죠.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그죠?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 우리를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알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도 알죠. 심지어는 뭐 강원도 사람인지 이북 사람, 그죠? 많이 봐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태양인이다 라고 알으시면 돼요. 많이 경험이 되면 그게 입력이 되면 그 태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여자다. 학교에서 배워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체질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여자는 머리카락 길다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래서 잠깐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분은 어떤 체질인 것 같으세요? 네? 태음인 것 같다. 뭐 태음인. 그럼 또 다른 체질을 보시는 거. 그럼 뭐 소음인. 그럼 뭐 소양인. 그럼 태양인. 소양인이세요, 소양인. 소양인이시고, 이 사람은 내가 10년 이상 약 쓴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10년 전부터 내가 관리해서는 지금 모 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요. 소양인의 전형적인 기상 중에 하나죠. 다음에. 이분은 체질이 뭘까요? 자, 그럼 4분의 1이니까 또 해볼까요? 태양인. 그러면 소양인. 그러면 태음인. 그럼 소음인. 그래도 태음인이세요. 전형적인 태음인이세요. 중풍길. 이 사람도 내가 10년 이상 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태음이 이제 화기 떠가지고 얼굴이 붉은 체질이 있어요. 다음은 이 사람은 체질이 뭘까요? 자, 그럼 태양인. 그럼 뭐 소양인. 그러면 태음인. 그럼 소음인. 그래서 소음인이세요. 전형적인 소음인. 이제는 짱짱하고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소매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괜히 또 이분이 그렇다는 거지. 뭐 괜히 또 곡해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도 강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의원 연구진들이에요. 제 한의원에서 이제 일하는 하고 또 와서 연구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 방이고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상 체질 식이요법을 좀 잠깐 들어가 볼까요? 다음에. 예전에 식이라고 그랬던 식이. 약간 뭡니다. 식이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줄에도 써있더라.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다 하니까 평균에 5공이 중요하고 5과 뭐 또 다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식품으로서 보정 있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뭐 한약만이 아니라 식품도 중요하다. 황계내에 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친약물신설하라는 책을 줄여봤더니 여기에는 먼저 선상 식이의 방법으로 써라. 그래서 그 증상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식료, 음식으로 치료를 해라. 음식으로서 먹는 걸 치료를 해라. 식료가 안 된 다음에 그
그런 다음에 약을 써라. 라고 써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책에 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뭐 미리미리 치료해라. 이것도 뭐 많이 우리가 쓰는 문장 중에 하나죠. 그죠? 이거 다 보신 거죠, 예전에. 이거 식료차료라고 있습니다만, 혹시 식료차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식료차료. 요 식료차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 책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뭘 치료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식료차료를 안 보면요, 조금 최초의 책인데 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 줄 때 나오죠, 세 줄 때. 근데 이 세 줄 때 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원본이 사라져서요, 없어요. 책 이름만 알지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다 최근에 책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책이 발견이 됐는데, 원문이 원초울이 돼도 훼손이 돼서 해독이 불가능해요. 10글자 중에 7글자는 보고 3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해독이 참 힘들거든요. 원문이 다 보여도 힘든데. 그리고 옛날 글씨 이렇게 써있으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0%가 안 보이고 무지개 피곤해. 그래서 번역을 하나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좀 시중에도 좀 있고 농촌진흥청 용역받아서 제가 작업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뭘 치료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봐야 될 책이에요. 식료차료. 여기에 보니까요, 식료차료에 보니까 먼저 음식으로 치료를 해라. 식료가 안 된다면, 음식으로 치료가 안 되면 그런 다음에 약으로 치료해라. 즉 식료를 먼저 그 다음에 약치를 해라 라고 써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옛날 책 써있어요. 자, 다음요. 식료차료는 3대에 걸쳐서 세종, 단종, 세주에 걸쳐서 어휘를 하셨던 전순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 책이고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데 식이요법과 한의학의 만남의 최초의 책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봐야 되는 책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송남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송남잡기라는 책은 이제 한 250년, 한 30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나온 책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약보보다 불의식보다 식보가 더 낫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옛날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식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기존에 여러분들 한의학에서는 모든 것이 한열 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산고 각신화, 사교미는 이건 우리가 본초학을 공부하고 예전 한의대는 무수히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모든 의사가 대부분 그랬었죠, 그죠? 모든 본초. 그랬을 때 한열 온양 결국 뜨겁고 차가운 얘기예요, 그죠? 좀 많이 차갑냐, 덜 차갑냐, 더 뜨겁냐, 덜 뜨겁냐 이 차이예요, 그죠? 결국은 뜨겁고 차가운 거고요. 맛의 차이예요, 그죠? 이거로 기준으로 봤어요. 모든 식품이나 약재들이냐.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기존의 방법, 예를 들어서 소음인가 소양이라는 데 해당이 돼요. 그런데 태음인가 태양이라는 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소양인가 소음이는 우리가 음청지나 양난 이건 많이 하셨죠, 그죠? 이런 거는 맞는데 태양인가 태음인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거지로 맞추는 사람들이 대부분 식품한다는 사람, 특히 사상 공부한다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이 부분을 실수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거지로 따뜻한 약, 차가운 약, 기타 등을 어거지로 붙이니까 에러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즉 소음인과 소양에는 따뜻하고 차가운 기준을 보면 되는데 태양인과 태음에는 저는 즉 기운이 발산하나 수렴하는 기운. 자, 태양약 기운이 수렴하는 약에는 따뜻한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운 약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흩치지게 하는 기운이 제일 강한 거죠. 자, 태음인 약에도 호산지기 뿜어내는 기운이 있는 약에는 차가운 약도 있고 뜨거운 약도 있어요. 다만 이 기운이 제일 강한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음청지기나 시원하지만 이 중에도 발산하는 약도 있고 수렴하는 약도 있어요. 다만 차가운 기운이 강하니까 우리가 소양에다 쓴다라는 얘기. 이게 성질가 강하니까.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혼동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새로운 방법에서 기획지기의 방법을 내키면 수곡지기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라는 얘기죠.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너무 발산이 된단 말이죠. 태양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수렴을 좀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소 묶어주더라. 충 보충해 좀 달아라. 생명 막아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태음이는 뭔가 수렴이 되니까 많이 수렴이니까 뭔가 발산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슨하게 만들어라. 흩어져라. 열어라. 뭐 통력 뚫어져라. 이런 기준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계마 선생님께서 태양의 태양들이 말씀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리고 언급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상의학 책을 어느 책을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소민 식품 쫙 써 있어요. 제목만. 그죠? 왜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태음인 식품 쫙 써놨어요. 그냥 내가 봐서 좋으니까 써놨어. 왜 그렇다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엿장수 맘대로라는 식으로 A라는 사람이 쓰신 거하고 B라는 분이 쓰신 거가 달라. 그러면 혼동이 돼. 그러면 두 개 다 써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딴 분들 사상의 엉터리야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뭔가 나중에 이게 근거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식품 하나하나를 모든 근거를 다 제시를 하고 왜 그렇다고 하는 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한지 벌써 20년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상을 처음 접하고서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해와서 제가 해왔으니까요. 저는 다른 걸 제조가 이것만 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것도 요거는 뭐 다 이해는 되는데 고중, 묶어져라, 통에 뚫어져라, 다 같은 개념이죠. 용어는 다릅니다. 근데 요 태양인과 태음인 약을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기존의 방법은 이건 다 돼요. 뜨겁고 차가운 걸 하면. 근데 요 부분은 딱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러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우리 오행에도 모카토금수를 해석할 때 이건 상당히 어려워하죠. 근데 동물유독은 써있죠. 태음인 약은 해당하다 목이라고 막 써있어요. 목은 목지기는 뿜어내는 게 그죠? 그러니까 태음인에다 쓰면 좋은 거예요. 자, 태양에는 수렴이 너무 되는 금기운, 수렴하는 기운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동물에 써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기존의 방법에서 사상의학을 오해한 것과 상관이 없다는 둥, 오해는 어쩌든 안 했다는 거 얘기가 그렇지 않죠. 다만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식품을 볼 때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이 좀 필요하고요.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 자료에는 아마 율무하고 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넣은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료집이니까 자료집 때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품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한의사들이 많이 관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살구예요, 살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의대 축제때 행림제 하셨잖아요. 그죠? 행림이 살구행자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나 해서 살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살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이 보는 문장이죠. 풍다, 양유한, 춘심, 해마촌이다. 많이 보는 문장이에요. 이게 추구라는 책에 나오는 책을 맨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살구를 말할 때는 춘심, 해마촌, 해마촌이라는 단어, 아주 술집도 보면 해마촌 맞죠, 그죠? 왜 그럴까? 고향하면 또 봄을 생각하고, 봄을 생각하면 왜 해마촌을 할까? 퍼지는 길이나 뿜어내는 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살구가 사실은. 그래서 옛날부터 봄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마촌이에요. 심지어 우리 노래도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그 다음부터 복숭아꽃, 살구꽃, 살구꽃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솜씨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살구꽃, 해마가 나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품을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살구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일단은 문제는 이제 살구의 어원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행해임이나 또 우리가 이제 행간이라고 해서 하는데 어디는 은행나무를 하기도 하고 살구나무에 그거보다는 논쟁이나 행림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일단은 옛날 책에 보면 살구 중에 석영잡기가 이거 한 2300년 전에 한 2200년 정도 됐겠네. 그때 나온 책인데 거기 보니까 그때도 문행이라는 게 있고 동내행이라는 게 이렇게 살구 품종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단순하게 살구가 아니에요. 구분을 했어요. 그런 문장을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예, 다음에 또 연감 이 책은 다 있죠, 다들. 영감령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부서죠. 공부를 하시려면 옛날 모든 고서나 뭐 누가 이야기한 거 보면 영감령은 다 뒤지면 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옛날식 백과사전 책인데 이걸 유서라고 해요. 유서 중에 하나인데 영감령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초와 공부할 때도 살구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다 패다 이런 얘기가 간 치면 간에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간에 대한 옛날 문헌이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서라고 그래요. 옛날 백과사전 책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여기도 보니까 그 법률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나온 사람 알죠? 오나라인가 뭐 월나라는 그 사람 이 법률하는 집에 거기에 해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주먹같이 컸더라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 이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예, 다음에. 그 이제 구왕봉초에도 이렇게 그 살구가 나오는데 이런 구왕봉초다 이런 책가 있으시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살구가 이제 구왕식품의 의미로도 사용됐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다음에 뭐 야채방록이니까 뭔가 들판에서 칠차는 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옛날 상식으로 여겼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소 부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허균 아시죠? 그 홍길동전 쓰신 분. 그건 아시죠? 홍길동전. 그 홍길동전 쓰시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가게 이 사람은 당행은 중국에서 왔다는 뜻이죠. 당행께 무지 좋더라. 그래서 근데 또 본초 강목에는 뭐라 써 있냐면요. 그 동쪽에서 온 게 좋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갖고 강조해야 될까요? 요걸 강조해야겠죠, 그죠? 요거보다는. 그래서 내가 토막상식으로 잠깐 한번 넣고요. 네, 다음에 이거는 살구의 그 어원을 옛날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문해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뭐 별건 아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보신탕을 먹는데요. 이런 보신탕에 우리가 보신탕을 먹고 나서 보신탕 먹고 체하고 뭐 먹죠? 네, 살구씨를 먹어요. 또 지금 살구 설명이니까 당연히 정답 보이겠죠. 그래서 보신탕이 맛있게 생겼는데 이 먹고 체하면 살구를 먹는다. 그래서 살구여운이 살구, 죽일 사자 개구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모 한의사가 방송에 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컬럼도 쓰고 인터넷에 썼어요. 아니죠. 그렇게 참 고증한된 얘기를 해서 우리 다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게 살구씨를 먹는데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살구니꾸로 살구다. 개를 죽인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이치도 받고 또 개구 먹고 참먹고 먹으면 되니까 아니죠. 자, 일단은 본초강물 지져봤더니 개한테 물렸다. 살구를 발려둬라. 또 일이나 개한테 물려서 한다. 이거 풀려면 살구를 먹어라. 또 19. 개고기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심하다 가득 찼을 때 이럴 때도 살구를 먹어라 이런 말이 써있더라.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개고기 상극은 살구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에 심지어는 옛날 사람도 착각을 했어요. 총난잡지라는 책이 약 250년 전에 나온 책. 동원고락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원, 말에 대한 어원을 공부하시면 동원고락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 책을 뒤져봤더니 행이라고 하는 거는 살구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요 옛날 고서에 동원 밑구로 요걸 한 얘기예요. 우리 옛날 그 동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살구라는 것이 살구자는 뭐냐? 살구 진짜 개를 죽는 거. 여기서 나온 말이다. 라는 써 있어요. 옛날 사람들 착각을 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옛날 책은 다 좋은 줄 알고 이것도 인용하고 이것도 인용하는 그러나 공부를 안 해서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간혹 인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이것도 옛날 책도 다 옳은 게 아니다. 틀린 거다. 그 이치를 딱 보면요. 다음에 딱 봤더니 옛날 고서를 다 뒤져봤어요. 쫙 뒤져봤더니 살구라는 거는 살구가 아니라 살고였다는 거예요. 살고. 그죠?
다 보여줘요. 살고, 그죠? 게다가 이제 여기 광재물보, 이것도 어떤 날 광재물보한데 그게 아니죠. 광재물보라는 거죠. 광재물보에 살구라는 말이 나오실 거예요. 이것이 약간 지금 한 150년 정도 된 책이에요. 제가 이때부터 살구라고 쓴 것이지 옛날에 살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국자 있다면은 개의 옛날에 가이라고 그래요. 가이. 옛날 개의 옛날 말이 가이라고 그래. 가이. 그러면 살가이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고에서 이거 아까 개를 죽인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그죠? 어우를 분석하면 금방 아는 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뭐 이제 이것도 고서 중에 이게 청란학 가운데 이것도 많이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흠정술수도 예를 들어 본초학을 공부한다든지 이걸 대부분 모르세요.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본초 과목에 틀린 거를 조목조목 지목한 책이에요. 청란학 나왔죠. 그러니까 명나라대 본초 과목이 나왔죠. 그거를 조목조목 잘못을 지적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갖춰져야 될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제 그건 아시죠? 서유구 임원경제 쓰신 거. 다들 점잖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보면 임원경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다 의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의서가 조목조목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서 공부하다 막혔는데 그거 보면 잘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초 과목이 틀린 거를 또 조목조목 우리나라에 지적한 책이 임원경제제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 이렇게 막 본초 과목 자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원경제 있는 얘기 딱 들으면 꼼짝 못해요. 얘는 조목조목 찍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내부에서도 지적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아요. 갖춰야 될 책 중에 하나.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음 할 말씀이 이제 행이다. 그럼 여기 은행할 때도 행하고 글자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을 은행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인데, 심지어는 훈몽자에는 어떤 책?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책이에요. 최세진이가 쓰신 책이죠. 옛날. 몇백 년 전이야. 350년 정도 되나? 400년 되나? 어쨌든 연도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만 이 최초의 국어사전 책인 훈몽자회에도 행하면 살고라고 했는데 간혹가다 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섯도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행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런 교육하는 이런 걸 행단이라고 해요, 이걸. 맞죠? 강단이라는 걸 행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장자에 공자께서 치유라는 동네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할 때 이 행단 위에서 앉아 계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할 때 제자는 책을 읽고 공자께서는 검은고를 뜯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의 상징으로 행단을 써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는데 이 행단을 뭘로 봐야 되느냐? 살구로 봐야 될 때 은행으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해서. 왜냐면 훈몽자에서는 잘못 봤으니까. 그 말을 해드리려. 그러니까 옛날 고서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여기 행단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게 진짜 공자 사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단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성균관의 모습이에요. 성균관이나 여러분 어딜 가시나 은행나무 심어져 있죠? 그죠? 자, 분명히 행단은 살구인데 왜 우리나라도 은행을 심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성균관에서 이게 있어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향교 같은 데 가면 다 은행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거 보시죠? 시골이나 어디 향교가 그죠? 왜 공자의 상징은 살구인데 왜 은행을 쓰고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단 말이죠. 다음에. 심지어는 아산에 가면은 이 맹사상 집에 그 맹사든가 맹시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은행나무 심어놓고 맹시행단이라고 했어요. 아예 그냥 딱. 그러면은 옛 고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예. 왜 그랬을까? 이게 실제로 아산에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거를 일주라는 책을 내가 뒤져봤어요. 일주라는 책을 이걸 뒤져봤더니 행단이라는 게 뭐냐? 송나라 건흥 연호예요. 그때 45대 공자의 45대 손이 있었대요. 손도고라는 사람이 사당을 증수하면서 옮겼어요. 그러고선 옮기고선 살구를 심었어요. 은행. 여기 은행에다 살구를. 여기 잠깐 나오지. 잠깐 좀. 저기 보면은 필통에 건전지 있어. 거기 있어. 건전지 예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선 여기 보니까 이 살구를 심어놓고선 행단회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행단, 그죠? 이런 말이 나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약용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그 대표적 실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정약용의 아흔각배라는 책이나 이규경 책도 좀 많이 봐야 될 책인데 오주여면 장정사를 보면은 본초에 대한 거나 장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의학에 대한 지식들이.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못해요. 민추에서 너무 오짝탈짝하면 번역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의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정약용이나 이규경을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 말이 써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살구를 심어놔서 그 다음에 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다. 다음에. 그 예를 한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 들여보니까 이 정약 안각을 찾아요. 우리나라 사람, 동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착인,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조지요. 그러니까 성조는 이제 그 공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공자 돌아가신 다음에 은행을 심어놓고선 행단을 상징하더라.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성균관에 은행을 심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찌 행단이 이걸 심은 게 아니다. 잘못 봤다는 얘기죠. 정약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을 했다. 착인. 잘못했다. 라고 딱 지적을 했어요. 성균관에서 은행나무 심은 걸 지적을. 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이걸 알고선 그거를 지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외부에서 니네 행단이라는 엉터리를 알고 니네 해석 번역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얘기죠. 무너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적하면 되는데, 그죠? 양방 애들이 어떻게 해? 걔네들이 약 잘못 쓰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내부에서 지적을 하죠, 항상.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정을 받아. 사실 거기도 오진 많고, 약 나중에 부정받고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외부 집단은 함소리 안 하고, 내부에서 개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부에서 개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외부에서 지적을 우리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교육에서는 이걸 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제가. 네, 다음. 근데 그 예를 들어, 왜 행단의 은행나무가 아니다라는, 자, 행단의 행화가 다닌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나무였다면은, 여러분 은행나무 꽃잎 봤어요? 은행나무 꽃 보신 분? 어디서 보셨어요? 가로수에 많이 떨어져요. 은행나무 꽃이 언제 필까요? 꽃이 언제 필까요? 조금 지났어요. 예? 조금 지났어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래서 하루 중에 언제 피냐고.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새벽 2시나 3시경입니다. 그랬다 살짝 쳐요. 그렇기 때문에 꽃치고는 밤에 펴빠지기 때문에 음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은행에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낮에 피는 꽃은 그러지 않는데 물론 그것도 독성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밤에 피는 거는 반드시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꽃잎이 그렇게 휘날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 많은 책들 지금 내가 책 이름 쫙 적어놔서 이런 이 많은 책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 살구 조목에서 행단을 설명하고 있지 은행나무에서 행단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많은 책에서 잘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구꽃이거든. 이 꽃집이 휘날린다면 딱 맞아요. 낮에. 그래서 시를 쓴 게 보면 참 많거든. 살구꽃 휘날리는 거. 그런데 은행나무 꽃집이 휘날린다라고는 안 맞아요. 그 말씀 갖다 드리고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은행나무를 썼을까? 우리 맨날 은행 쓰잖아요. 그죠? 왜 성균관에서 왜 은행을 심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은행은 무지개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던 3억 5천만 년이라면 보통은 한 생명체가 생겨나서 없어지는 거 500만 년을 잡아요. 500만 년. 그러면 그거에 35배가 잡았죠. 질기용 우리나라 지구상 중생 때 식물이거든요. 그것도 참 희한하게 전 세계에 다 있었는데 꼭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만 살아남았어요. 은행나무가. 다른 나라는 다 전멸했어요. 중생 때에 생겨났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맑은 물을 먹고 자라는 화강지대라는 은행나무만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진코미 생산할 때 우리나라 걸로 써요. 그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가 생명 부재 질겨요.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뭐 용문산 은행나무는 10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뭐 신라의 마이태자가 심었대요.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도장이나 밥상인데 꼭 그 은행나무로 만들죠. 그죠? 그 이유는 귀신을 부린대요. 은행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귀신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도장을 만들 때 은행나무 도장을 최고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손돌리듯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는 암그루, 숫그루가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틋하게 서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은행꽃잎 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은행잎은 살충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멋으로 책갈피 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존벌레 쓸지 말라고. 이 책 오래되면 존벌레 쓰잖아요. 존벌레 쓸지 말라고 은행잎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요새 여고생들 멋으로 그냥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식물들은 동물들은 정자가 있어서 꼬리가 더 헤엄쳐 가잖아요. 식물은 타화수정이죠. 스스로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유독 스스로 헤엄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수정이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상의학적 입장으로 보면 예전에 선비 기상 그리고 태양체 기상이죠. 태양체가 스스로 뚫고 나가는. 그래서 태음이라는 데 쓰는 거예요. 은행은. 그런 어떤 기상을 보면 금방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런 데 기름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찢어서 기름때를 넣었어요. 그러면 빨래를 할 때 잘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래가 있다든지 기관지 기침이다. 그러면은 빨래에서 때 없애듯이 그걸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담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당신 기침하고 그러니까 태음인이에요. 그럼 기침하니까 그냥 은행 삶아서 드세요. 이 말 하는 거 하고, 예전부터 은행은 이렇게 오래 살고 했는데 특히 이런데 때 묻었을 때도 기름때 은행으로 썼어요. 그래서 가래도 없애는 겁니다. 하는 거 어느 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 쭉 던지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확 달라요. 이 환자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자꾸 제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꾸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역군이 되고 이 나라의 문화를 끌어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한문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도를 해줘서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한의사 역할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보실 때, 자녀분들, 자녀 교육 같은 거 상담하시잖아요. 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런 상담도 하고. 그러면 자녀 교육학도 알아야 돼서 완전히 종합학문이 돼. 또 애가 출산했다. 요새는 소가족이니까 애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애한테 항상 눕힐 때는 어떻게 하고 젖줄 때는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야 호소력이 되죠. 그거 다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스스로 한다는 절대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돼요. 사실 또 그러려고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퇴비를 만든다. 그러면은 은행나무 잎으로 퇴비를 만들면 벌레가 별로 안 깨요. 살충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농업에 응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농업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지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잠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은행나무를 어떤 공부하는 상징으로 여겨서 우리들은 이제 성균관이라는 향기에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나무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태양체로서 기운이 발산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 많이 보는 책이에요. 거담한다라고도 그런 거죠. 백과 다음에.
이제 용문사에 있는 은행인데 이게 1000년 넘었대요. 네, 다음에 이제 지금 오역에 있대요. 뭐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 맥하면 어때요? 다 보리맥 되죠, 그죠? 옛날에는 밀맥이었어요. 조선 초 이전 문어는 다 밀맥이에요. 그러면 맥하다 하면 뭐겠어요? 옛날 책은 보리쌀이에요. 보리쌀이 아니라 밀쌀이에요. 그걸 오역을 해요. 지금은 메가 하니까 다, 지금 메가는 다 뭐야? 보리쌀이죠. 그죠? 여질 거. 잘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바로잡아 나가면 되는데, 외부에서 우리는 근거도 가지고 맥하면 다 보리로 하는 다 번역을 해놨고, 봤는데, 처방대 해놨는 외부에서, 니네 그 틀렸어. 딱 하면 우리는 뭐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 자, 더 심지어는, 향일화, 향일도, 이건 해바라기예요. 그런데 이런 해바라기가 콜럼버스가 미대로 발견한 다음에 전 세계로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콜럼버스 미대로 발견한 이전의 문헌에도 콜럼버스 이전에도 향일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얘 고사예요. 고려 때도 이 말이 나와요. 콜럼버스가 고려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려 때 문헌에도 향일 주량 그때는 뭘까요? 아우예요. 아우. 해바라기가 아니라. 아주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뭐 이거는 제가 뭐 농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대에서 해바라기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고려 때 해바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면 고려의 향일주가 나오니까. 그때는 해바라기가 없었는데, 그죠? 그런 아주 중대한 실수죠. 그러니까 그 제목 하나 딱 보자마자 논문 던져버리죠. 읽을 가치도 없어져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또 산하는 거야. 마늘이잖아요. 지금 마늘 산자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늘 산자에다가 옛날엔 달래 산자예요. 조선 중기 때까지 됐어요. 이런 오역들이 무지히 많아요. 지금도 상당히 한번 본주돼요. 저는 이제 이런 전공을 하기 때문에 자, 과다 오이밭자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참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이하막장강 과전불남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외밭에서는 이걸 쓰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끈 내지 말고. 그죠? 그러면 과전하면은 만약에 오이라면 오이는 위에 매달리잖아요. 신발끈은 내매 위에 있는데. 그죠? 그죠? 바닥이 기니까 신발끈에서 참외 따서 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과면은 참외라는 게 진짜 외라는 뜻이에요. 진짜 외. 참외라는 뜻이 진짜 외라는 거예요. 외가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과하면 다 참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역을 하고 있죠. 한의계 내부의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런 거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거는. 뭐 이름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꾸 지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외부에서 오면은 다 난답니다. 이런 말. 심각한 거예요. 네, 다음에. 뭐, 농정전서라는 책도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다음에. 또 행님의 유해를 우리 뭐 행님지 할 때, 이 중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 호가 군이에요, 군이.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그 군이 가렸다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치료하고선 약값은 안 받고 뭐 살구나무 심게 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구를 팔아서 뭐 부유를 했다. 그래서 의사의 상징인 거죠. 살구가. 그래서 나온 것이 다음이요. 이거 이제 다. 그래서 병원마다 살구를 심어요. 옛날 지금은 이제 뭐 서울이고 뭐 마당을 보기 어려운데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병원에 다 살구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살구 봐야 된다. 그래서 살구 심었다고 그래요. 일부 한의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많아요. 많아요. 옛날 분들이 그러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살구는 그 의원, 좋은 의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심은 거지. 살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데 현혹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한의대 축제 행림제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살구를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자꾸 봐야 된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살구가 왜 태음이 됐을까? 이 말을 잠깐 드릴게요. 태음에는 이제 아까 살구는 통력, 뚫어짐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뚫어주니까 태음이라는 뜻겠죠. 예, 다음에 빨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해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뭐 발표, 해표 다 같은 얘기죠. 예, 다음이요. 그러니까 또 본초검의 적을 봤더니 뭔가 발산시키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인이. 발산? 태음이니까 아니야? 발산시켜요. 예,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본초정화도 다음 넘깁시다. 그리고 이게 자전서구라는 건 옛날 우리 한 200년 전에 나온 그 한자 사전이고요. 다음에 뭐 동의보감에도 봤더니 뭐 이렇게 풀어주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다음에 또 책기 윤폐시키고 소식적 뭐 밥 먹고 체한 거를 풀어주고 산책이 뭉치걸 풀어 뭔가 뭉치걸 풀어준다. 다 태음에는 쓰는 거죠.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이 다 태음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다음에 뭐 윤조시킨다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윤조를 시키기 때문에 오래된 태음인 병비에 행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위를 쓸 때 약간 증량을 해도 상당히 잘 들어요. 그러면은 오래된 우리는 변비하면 꼭 이무모미탕 합방하고 대왕 모래 많이 쓰고 이렇게 생각할 들죠, 그죠? 그거 말이야. 오래된 변비는 화기를 냈을 때는 찬량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끈미끈하게 해도 그때 행위는 더 써주면 참 잘 들어요.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근거들이 다 나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서 그 왜 이제 연감이라는 책을 발려봤더니 행위라고 하는 거는 동방의 세상이다. 동쪽의 기운이다라 많이 딱 나오잖아요. 동쪽은 목의 기운이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목탁을 만들 때 반드시 살구나무를 만들어요. 목탁을 만들 때. 그러면 목탁 소리는 멀리 똑똑똑 멀리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목의 기운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문화사적으로 말 한마디. 목탁을 만들어 살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환자들이요. 그 말 한마디 그냥 넘어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낼 때 위패 뭘로 만들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죠? 위패. 다들 제사 지내시죠? 뭘로 만들까요? 밤나무로 만들어요. 밤나무. 왜 그럴까요? 이 밤나무로 만드는 밤나무는요. 여러분들 심잖아요. 그럼 밤껍질이 싹이나 이렇게 자랍니다만 밤껍질이 5년도 10년도 안 썩고 그럼 붙어있어요. 밤을 옮기자 심으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 채비장에 밤껍질 버려봐요. 잘 썩나? 몇 년 가요. 그리고 밤껍질 온전하게 해서는 몇 년씩 가요. 이게. 자, 자기의 근본이죠. 근본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밤은.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근본을 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주를 만들 때 반드시 밤을 나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태음인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태음인 누구야? 당신 속이 안 좋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밤을 먹으세요라고 하면서 밤은 사실은 신주 만들 때 밤나무를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툭 던지면요. 환자가 모르는 얘기하면 이게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밤을 먹는 건 다 알거든요. 심지어는 시골 사람들이 아이들 소화가 안 될 때 할머니들 밤 씹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 소화를 촉진니까 그 태음인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불량에 밤을 쓰거든요. 옛날부터. 그럼 이상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밤을 삶는다. 그 삶은 물 있잖아요. 우리 삶은 먹잖아요. 삶은 물을 먹으면 소화가 참 잘 돼요. 태음인들. 그 옛날부터 써요. 민간요법 써요. 그거는 산림경자리 옛날 민간요법에 많이 나와요. 우리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게 겸비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다음에. 그래서 뭐 행인의 효능은 뭐냐면 윤폐시킨 거, 그래서 뭐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다음 봅시다. 그래서 본주는 뭐 다음 책이죠. 다음. 그래서 뭐 이렇게 살구가 아니다. 그리고 행가는 살구나무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을 쓴 이유는 은행의 그 기상 때문에 쓴 것이지. 오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태음이나 호산직을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순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 힘드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도 한번 할게요. 잠깐 쉽시다. 박수 한번 치시고. 자화자찬해서 그냥 박수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궁금한 거 사실은 제가 뭐 부록이라고 해서 좀 몇 개는 또 있습니다만 이걸 더 할지 아니면은 여러분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아서 이 시간을 가질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집 파일은 더 있어요. 또 다른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계란에 닭하고 돼지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식품 지도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그거 또 몇 개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더 할지 아니면은 여러분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말씀하신 제가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을지 어떤 게 나을지. 뭐 이건 다 이제 여러분 의사에 따르는 거지 뭐 교과서대로 할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이 더 눈높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먼저 하시고 시간 남으면 기술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해서 그냥 뭐 하나 들어갑시다. 이거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몰라서 부록이라고 나 표현했습니다. 예, 다음. 이런 돼지. 우리가 돼지고기 많이 먹죠, 그죠? 이 돼지는 어떻게 울죠? 돼지가? 예, 꿀꿀하죠. 또 다음은. 이런 닭은 어때? 닭은 어떻게 울죠? 꼬끼요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돼지는 꿀꿀하는데 이거는 우 발음이 나타나죠, 그죠? 꼬끼요 할 때는 오 발음이 나타나죠. 우리가 웃을 때 후후 웃어봐요. 느낌이 어때? 뭔가 음은 떨죠. 호호 웃으면 어때? 뭔가 밝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도 땅 위에 태양이 솟구쳤대요. 이게 뭐가 되죠? 모가 되죠. 땅 밑으로 태양이 내려갔대요. 뭐가 되죠? 무가 되죠. 자, 우리가 만약에 아가 있고 어가 있다고 봅시다. 자, 아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에요. 어는 어떨까요? 음이에요. 이거 다 계산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명을, 이름을 지을 때도 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양성이 강하다.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음의 발음이 나게 져야 돼. 그래야 안 타죽지 않아. 양의 기운인데 이름도 양이다. 이러면 타죽겠지, 제가. 그죠? 그거 다 계산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이제 돼지야. 또 돼지는 주로 하늘 보고 꿀꿀거려만 땅을 보고 꿀꿀거려요. 땅이에요. 땅은 음기일까요? 양기일까요? 음기예요. 또 닭은 어때요? 하늘 보고 꽃기가죠. 양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간단한 상식 그걸 곁들여서 말하는 거하고 당신 그냥 돼지고기 먹어, 닭고기 먹어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양이네요. 소양인이면은 당신 소양의 특징이 뭐죠? 말하다 보면 고개 잘 끄덕거리죠, 그죠? 손짓발 좀 많이 하죠. 당신은 성격이 없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기운을 좀 내려줘야 돼. 그래서 당신은 돼지고기 좋은데 왜 좋으냐? 돼지는 이렇게 꿀꿀거리지 않아. 그리고 땅고 꿀꿀거리고 지기를 내려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 그냥 이거 먹으세요 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 몇 마디 더 해주고 하네. 그 불과 1, 2분도 안 돼. 그죠? 이게 개념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저희들이 이제 한의원에 저는 사실 참고로 저는 주 3일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진료하는 게 아니라 주 3일째 딱 하고 진료도 30분에 한 명밖에 안 보거든. 저는 이제 그러고선 우리들은 이제 공부 케이스 스타디를 하든지 원서를 하는데 직원이나 제자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해요. 직원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화면 직원이 다 처리가 돼요. 이런 문의가. 그러면 얘기를 한마디, 그러면 직원이 준 한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직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원장님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환자분 그래요. 그것이 환자를 다루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딱 우 발음과 이제 오 발음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돼지 거세하는 거 보면 계세요. 거세하는 거. 우리 불알 바른다고 그러죠. 우리 흔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돼지가 위급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를 묶고 돼지를 묶어요. 근데 끈을 어긋내게 묶으면요. 앞으로 가면 끈이 풀려요. 근데 돼지는 반드시 그걸 이렇게 뒤로만 가요. 뒤로 가는 거를 그 뒤에서 이제 불알 바르듯이 주사놓듯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음이라고 얘기해요. 좀 연구 좀 했어, 이거. 좀 멋있게 보이려고. 자, 돼지가 음성이라는 거는 돼지 거세할 때 막대기로 묶고 뒤로 도망가는 건 다 아는 얘기예요. 농업에서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 곁들여준 것과 안 하는 거에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의사의 권위는 우리가 찾는 거예요. 공부에도 자꾸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다. 이거는 절박한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는 거에 다르다. 그리고 양방에서도 잘 몰라요. 우리 맨날 공격할 때 다 할 게 아니라 걔들 모르는 거 자꾸 공격해야 돼. 양방에서 어떤 심지어 낭습 잘 모르잖아요. 식은땀 모르죠. 우리 맨날 그 강조해야 돼. 니네 그것도 모르냐. 식은땀도 못 고치면서. 그거 모른다고 못해야 돼요. 그럼 실은 뭐 임파선? 맨날 틀리가요. 임파선에 편도선 뭐 갑선선 기능하겠죠? 호르몬 계통은 걔도 다 엉망이에요. 우리 거 부지전이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또 아니면은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 어떤 이런 계통 환자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온갖 수술하자 뭔가 난리 다 치는 환자들. 그럼 다 맞는데요. 우리 사장할 때 다 돼요. 그 자신 있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괜히 쪽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장식했다. 걔도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떠들어야 돼. 얘도 돼지 이야기 많이 떠들어야 돼. 돼지 숱하는 거 니네도 모르지 않냐. 걔도 당해요. 참고적으로 맞지. 형이 의사거든요. 형한테 얘기하면 맨날 당하더라. 내가 이겨요. 그래서. 반면에 닭은 어때? 횟대나 여기서 횟대에 있는 걸 못 구해서 항상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내려오는 거 어때요? 되게 싫어하죠. 행동하는 것부터 달라요. 닭은 양이란 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가 호소력 있는 거예요. 여러 마디 다 소용없어요. 그 말 한마디 딱 다 하는 이야기. 그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또 돼지와 닭을 잡을 때, 돼지 잡는 거. 돼지를 잡을 때 우리 어떻게 잡죠? 시골에서 어떻게 잡아요? 시골에서 돼지 어떻게 잡죠? 멱 단다 그러죠? 멱 달 때마다 버칼로 경동맥 딱 잡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잘못 찔려서 여기도 찔렀다 여기도 찔렀다 하고 무기근이 풀려서 온 동네 꽥꽥거리고 도망다녔다. 그럼 돼지 맛이 어떨까요?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돼지는 음성인데 스트레스를 팍팍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그럼 고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잡을 때는 단칼에 잡아라 라고 말이 해요. 그런데 현대 축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전통이 단절되고 서양 걸 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돼지를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오늘 돼지를 싣고 왔다. 오늘 잡을까요? 아니면 며칠 쉬었다 잡을까요? 며칠 쉬었다 잡아요. 왜냐면 오늘 싣고 왔다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럼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류장이라고 그래서 도축장 바로 옆에 돼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2, 3일간 쉬었다가 돼지를 잡아요.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요. 목욕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삼삼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어때? 기분이 더 아주 좋겠죠. 그러고선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데 너무 깜깜하면 어때? 스트레스가 되겠죠. 겁이 나니까. 아늑할 정도 조명을 해줘요. 기분 좋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 돼지가 지나가는데 전기축구도 기절할 정도. 너무 세게 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되겠죠. 기절할 정도만 딱 줘요. 그러고선 해치자로 그래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져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고기 맛이 좋고 있다서 가격이 꽤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전통 학문은 돼지를 단칼 잡으라니까 내려왔는데 돼지는 음성이니까 단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라지고 서양 덴마크에서 수입된 게 응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통과의 단절이죠. 우리가 사실은 축산업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돼지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걸 못 해주면 다 안 돼요. 우리 영역으로 좁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회 엘리트예요. 그럼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역군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동양문의 총 집결체로서 우리가 살아남은 집단이에요. 그럼 그걸 지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동양학문에서 살아남은 게 뭐예요? 국악 살아남았고, 한의학 살아남았고, 다른 거 있어요? 거의 없죠. 고건축 조금 살아났죠. 그죠? 다른 거 찾기 참 힘들어요. 교육학 다 무너졌죠. 천문학 다 무너졌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양문화의 최첨단으로서 지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해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군들이 여러 분이고 저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돼지 도축 과정도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먹는 것도 뭐 우리는 다양하게 다 먹죠. 아까 뭐 소 먹듯이 돼지도 버리는 거 없죠, 그죠? 별거 다 해 먹듯이 심지어는 순대도 먹고 별거 다 해 먹는 거죠. 서양에도 순대가 있습니다만 또 순대도 또 돼지 그 뼈 국물 다린데 딱 삶아 먹어야 더 맛있죠, 그죠? 그 진국이죠. 그 못하면 또 다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 닭은 어떻게 잡아요? 닭 어떻게 잡죠,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잡아요? 목꿈틀을 잡죠. 닭을 이렇게 낫으로 목을 탁 친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단칼에 안 잡아요. 꼭 목을 비틀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좀 숨을 못 쉬면 좀 적당히 괴롭죠. 괴롭잖아요. 괴로우면은 열받아요. 열받으면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잡을 때는 목 비틀어 잡아서 적당히 맛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삼복더위에 개 잡으면 또 어떻게 하죠? 왜 때려서 잡을까요? 단칼에 안 잡고 꼭 때려서 잡죠. 스트레스를, 개도 양성이죠. 열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스트레스를 팍 퍼줘서 잡고 또 어느 동네 또 매달기죠. 또 어느 동네면은 푸대다 집어넣어, 개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몽개가 나도 어디서 날라올지도 몰라. 열 더 받죠. 그럼 맛이 좋아요. 또 그렇게 잡아서 우리 또 어떻게 불로도 막 또 그슬리죠. 더 열받게. 그럼 맛이 좋아요. 하나의 학문이라. 우리는 미각이 뛰어나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환자부터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한마디 툭 던진 거가 안 된 게 차이가 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뭐 닭고기 먹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요리했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치킨 같은 거 어때요? 튀기다 먹으면 참 맛있죠, 그죠? 치킨 식으면 어때요? 맛 별로 없죠. 근데 돼지고기는 어때요?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습니다. 식어도 맛있죠. 우리 머리고기라고 그러나 그 편육은 더 차갑게 먹어도 더 맛있죠. 그죠? 돼지는 음성이니까, 닭은 양성이니까. 이게 달라요. 똑같은 요리를 해도요. 닭고기 하나는 닭고기를 하면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똑같이 그 조건을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끓이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닭고기는 더 천천히 식어요. 돼지고기는 더 빨리 식고요. 조건을 같이 했다고 봤을 때 무게라든지 조건을 했을 때. 그래서 닭고기들은 거 먹다가 식은 줄 알고 먹다 잠깐 입천장 됐죠. 잘못하다가 아마 먹다 보면 간혹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을 거예요. 닭은 양성입니다. 그 느낌 뭐 다 아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준 것과 안 해준 것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또 닭고기 치킨 아까 보여드린 게 다음에 뭐 편육 참 맛있게 생겼죠. 네. 또 우리가 이제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고추 먹으면 열나야 하면 추워요. 고추 먹으면 열나죠. 고추 먹고 춥다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나 저한테 고추 나면 뭐예요? 이거 먹고 더 싸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뭐 상추가 나왔다 이런 거다가 상추는 열을 내릴까 하면 뜨겁게 안 줄까요? 상추는 시원한 거죠. 부부싸움에서 저한테 상추 나왔다 이러면 화해할 수도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남자가 그것도 모르고 싸운다. 그럼 무식한 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추는 열이 많은데 여러분 고추밭에는 흙하고 상추밭에는 흙하고 흙을 만져보세요. 어느 게 더 축축할까요? 같은 조건 했을 때 상추밭에 희한하게도 조건을 똑같이 했을 때 상추밭에 있는 흙이 더 축축해요. 고추밭에는 더 푸석거려요. 말라서. 왜냐면 고추가 열이 있으니까. 흙도 말려버리는. 여러분 담배밭 혹시 만져봤어요? 담배밭도 열이 많아요. 담배가. 그래서 담배는 화기가 많기 때문에 또 태워서도 화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담배 피우면 그래주면 안 돼. 마른 사람이 담배 피우면 부작용이 더 심하죠. 그래서 머리 어지럽다는 사람이 많죠. 아마 인상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담배도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배밭도 흙을 만져보면 무지개 푸석거려요. 건조가 돼서. 열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추는 열이 많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안 좋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요. 고추는 뜨거워 죽겠는데 습기도 많다. 이러면은 탄저병이 잘 걸려요. 역병이 잘 걸려요. 자, 그러면 고추에 닭똥을 주는 게 좋겠잖아요. 하면은 돼지똥을 주는 게 좋겠어요. 더 하면 개분을 주게 해서 돈 부르는 게 좋겠어요. 네? 닭똥을 줘야 돼요. 왜냐면요. 돼지똥을 주잖아요. 그럼 돼지똥을 주면 음습해져요. 그래서 흙이 질척거려져요. 그러면은 흙이 수분이 많아지면 오히려 고추가 더 빌빌해져요. 탄저병이 더 잘 걸려요. 그래서 고추 농사를 질 때는 흙을 더 건조시키고 따뜻하게 만드는 닭똥을 줘야지 돼지똥을 주면은 죽어요. 그것이 이제 농사도. 자, 우리 사상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지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동양처럼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이런 응용은 뭐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면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고추를 농사를 지을 때 다음에 그러면 상추밭과 흙이 좀 다르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런 개분을 줘야 되는 고추에 다음에 돈분은요 이렇게 물농사할 때 써요.
이거 이제 돈분 처리장이거든요. 분유. 그거를 물은 갖다 축축하죠, 그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고추 농사 지을 때 돈분 쓴다.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느 나중에 은퇴해서 텃밭 갖고 이제 그런다 그러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는 이제 소양한테 좋은 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행위를 둬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우리 머릿고기를 쓰잖아요. 이거 뭐야? 돼지를 수렴한다는 기분이 딱 느끼니까. 이럴 때 닭대가리 쓰지 않잖아요. 제사질 할 때, 그죠? 보사질 때 닭 쓰는 거 봤어요? 안 하죠. 돼지를 써.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업하다가 돈 올라가는 건, 그죠? 여러분 개업할 때는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닭대가리 안 쓰잖아요. 닭대가리는 언제 쓰죠? 다음에. 이거부터. 닭대가리는 닭은 쓸 때는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백닭이라고 해서 결혼해도 처음 한다. 그거는 그때는 양기가 충천해서 뻗어나가다. 결혼을 한다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뭐 자손도 많이 나고 뻗어나가다. 그때 수렴된 것만 한다. 이러면 자손 안 나고 끝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멸종할래? 이건이지. 번창하려면 양기가 뻗어나. 그러니까 닭을 쓰는 거예요. 태백닭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기러기를 쓰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죠. 다음에. 자, 저금통은 어느 게 좋을까요? 돼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닭이 좋을까요? 저금통은. 당연히 이 돼지가 뭐 어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닭 모양으로. 이 회사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뭔가 수렴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돈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닭은 뭔가 써야 될 것 같거든. 양기가 있어서. 뭐 귀엽기는 만들었으면 망했다. 그것이 벌써 느낌상, 이건 음향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회나 경제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죠. 닭은. 그래서 이제 닭은 소음에한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개내금, 우리 어때 소음인 소화불량이라든지 많이 쓰잖아요. 소화제 쓸 때도 많이 쓰고, 그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닭똥집, 누구나 닭똥집에 똥꾼줄 이거 아니죠? 닭 위장이죠. 그건 아시죠? 어떤 사람 똥꾼줄 알더라고. 그건 아니다. 예, 다음은. 이거 이제 패백닭 하는 거는 시작이나 출발의 의미를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발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 결혼 첫날 밤에 찬바람 불면 되겠어요? 흥분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돼지 안 써요. 결혼식날은. 닭을 써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또 상추도 있는데, 이거는 상추도 해야 되나? 그럼 하나만 더 해야 되나?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상추는 옛날에 부르라고 그랬대요. 상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상추라는 단어는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부를 드셨을까요? 하면 상추를 드셨을까요? 세종대왕님은 부를 드신 거예요. 상추 드셨다는 건 소설이죠. 그리고 이 부르라고, 상추라는 건 생채, 날로 먹는 채소, 생채 하다가 상추가 된 거예요. 여기 국 끓일 때 상추는 선 봤어요? 찌개 끓일 때 상추는 뭐 어때요? 네? 다 녹죠. 없어지죠. 상추는 날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상추를 먹으면 시원해. 그래서 소양인들 화병 걸렸다 열받았을 때 그럴 때 상추를 쓰는 거예요. 흉경열증에 쓰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사를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옛날 이런 기와집에 가면은 반드시 장독대가 있어요. 다음에 이런 장독대가 있어요. 근데 장독대 근처에 상추 심어야 되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시골계열 이런 데 가면 상추를 왜 심어놨을까? 이 장독대라고 하는 건 되게 뭘 보관하죠? 이런데? 된장, 고추장, 간장 보관하죠? 그잖아요? 보관하다 보면 어때? 간혹 푸기도 하죠? 푸기다가 흘리기도 해요. 5년, 10년, 20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독대에 있는 흙은 염분이 많아져요. 소금 기운이. 당연하겠죠, 그죠? 20년, 30년 흐르다 보면은. 근데 뱀이 쪽 뱀, 저는 이제 충청도 촌놈이라 우리는 비암이라고 하는데, 이 비암은 어때요?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을 때 소금기운이 많이 필요해요. 소금을 먹어야 신진대로 활보다 허물을 잘 벗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얘기 보면 꼭 뱀이 어디 나타나요? 장독대에 나타나죠. 왜냐면 소금 먹으러 옵니다. 또 옛날 헛과이죠, 헛과. 헛과에는 뭘 보관해요? 쌀가만 소금가만 보관하는데 거기에 또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 뱀이 거기 와서 소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전설의 고향에 뱀이 거기 나타나는데 그런 뱀한테 상추를 즙을 내서 뿌려줬잖아요. 그럼 뱀이 기절을 해요.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싫어요, 뱀이. 자, 그러면 장독대 근처에 상추를 왜 심어놨을 거예요?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드를 하는 거죠. 이게 나 할머니들의 지혜예요. 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이게 중간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상추밭에서 뱀 물렸다. 소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장독대들도 랜드라미 심어야 거 보셨어요 혹시? 랜드라미도 옛날 할머니들 보고 이거 뽑아버리지 그래 그런 건 뽑지 말라고 그래요. 얘는 랜드라미도 뱀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못 시켜요. 심어놓은 거 일부 옛날 할머니들이. 아 시켜요. 그렇잖아요. 장독대 주로 누가 가요? 아 임신한 여자든지 아니면 여자가 이게 가면 여자가 그 가서 뱀 아유 귀엽다는 사람 봤어요. 저도 뱀 보면 좀 징그럽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선주들의 지혜가 참 무궁무진하다. 이런 어떤 상추, 근데 상추에도 이런 푸른 상추, 이거는 이제 백상추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청상추로 합니다. 사실 백상추, 원래 용어는. 그리고, 이런 이제 적상추도 있어요. 자, 백상추와 적상추가 있어. 어느 게 더 차가울까요? 백상추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엄칙들은 상추는 소양이 먹으면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고기 먹을 때 소금이 먹고 너는 상추 먹지 마라. 이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소양이한테 뭘 주게 좋을까요? 적상추 중에 덜 차가운 거 주고, 소양이한테는 백상추 중에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근데 그런 게 지혜지. 음식 활용에 이렇게 써야지. 너는 먹지 마라. 이러면은 벌써 수요가 벌써 반으로 줄으면 그거 좋지 않아요. 그 농민들한테 이게 항의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섭섭하게서 누구는 먹고 누구 못 먹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한약재로 쓰더라도요. 이게 상추 씨앗을 약으로 쓰거든요. 적상추는 안 써요. 백상추만 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뭐 이런 것만 하지. 고사되는 거 너무 많으니까. 뭐 어쨌든 당연히 이 정도로 맞추고 여러분들과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이제 질의응답을 좀 잠깐 좀 받을게요. 뭐든지 좋아요. 지금 제가 강의한 것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좋고 아니면 인정에 대한 것도 좋고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미안한데 제가 인정위원장이라 제가 나중에 사실 심사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소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소금이요? 예. 뭐 어떤 논리예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소금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기운이 수렴되는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응축시키고 수렴하는 물이 다르요. 그런데 서양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물이 없어요. 물이 안 좋아요. 국이나 찌개가 없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은 마른 음식 먹을 때 소금 한 10g 먹는 거하고 우리 국이나 찌개 먹을 때 10g, 20g 먹는 거하고 어떨까요? 우리는 국이나 찌개 먹을 때 소금 10g 넣어봤자 못 먹어요. 30g 먹어도 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국이나 찌개는 물을 많이 먹어요. 서양 애들은 안 그렇죠. 그랬을 때 서양 애들이 그램수가 10g이다 하루 한 거하고 우리 10g 하면 될까요? 달리겠죠. 그거는 기준이 서양식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들은 예전에 그래서 소금이라는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물별로 뭐 짜게만 이런 문제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게 국이나 찌개를 같이 먹어요. 그리고 밥이 어때? 밥은 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밥하고 먹어야 돼요. 서양 애들은 어떨까요? 밥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고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는 거하고 국이나 찍을 때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뭐 그것이 뭐 물론 이제 너무 도가지나치면 안 되겠죠. 적당히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서양 시각으로 보지 말자. 우리 시각으로 당당히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에 답이 됐단 말이겠네요. 다른 질문 받을까요? 뭐든지 좋아요.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어떤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사기나 오미를 제외하고요. 비교 같은 걸 제외한다면 그러면 어떤 효능에서 어떤 음청이라든지 뭐 수치라든지 효산 이런 것만 갖고 이렇게 기준을 해야 될지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음인과 태양인은 기운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기존의 의서에서 이거는 뭐 산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온하다, 양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틀은 새로운 틀이에요. 그랬을 때
수렴과 발산의 기운으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석이 돼요. 또 그렇게 또 봐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옥수수 먹잖아요. 그죠? 옥수수가 왜 혐인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죠?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기장서자예요. 그죠? 기장서자 같은 경우는 곡식에다가 뭘 넣었죠? 물을 넣었어요. 그죠? 곡식에다 물을 넣었어요. 그게 기장서자예요. 자, 곡식에다 물을 넣으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장이고요. 촉자를 쓰면은 촉서가 돼요. 이게 수수가 되죠. 그죠? 촉나라죠. 중국의 이제 저쪽 서쪽 지역. 거기서 나온 수수가라는 그게 수수예요. 여기다가 구소옥자를 썼어요. 그 옥촉서가 옥수수예요. 구소옥자를 왜 썼냐면요. 모든 곡식은, 모든 알곡식은 방아로 찢든지 뭘 단단해서 껍질에서 단단히 빗겨야 돼. 그죠? 근데 손으로 빗겨도 먹을 수 있는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구소옥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알 자체가 약간 누르끼리 한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옥색이 좀 나거든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손으로 빗겨서 귀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설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기장이나 수수나 옥수수는 태음이라도, 왜냐면 술을 만드는 것이, 활발한 술을 만드는 건 왕성하게 기대로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전은 아주 재미나게 돼요. 과학성 기전을 보면 희한하게 C4 사이클에 속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 기전은 C3 사이클로 C4 사이클을 배웠죠. 생물학 시간에. 자, 아주 재밌는 게,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서양 애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 애들이 C4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요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C3 사이클은 뭐냐면요. 자, 온도가, 템퍼레이처가 올라가면요. 일정 온도가 되면 떨어져야 이게 C3예요. 그런데 C4는요. 온도가 올라도 점점 더 좋아져요, 기능이. 광합성의 기능이 상당히 더 잘 돼요. 그 대신 이 공장이 고급 공장이라 밤에는 이제 광합성을 안 하거든요. 그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낮에 열심히 생산하고 밤에 다 까먹어요. 자, 다시요. C3는 낮에는 온도가 올라오면 별로 안 생산하다. 밤에도 공장이 좀 저급이야. 그래서 밤에도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낮에도 별로 생산이 안 되고 밤에도 별로 안 써요. 근데 여기는 낮에는 와장창 생산한다가 밤에도 와장창 써버려요. 기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C4 사이클의 식물들은 어떨까요? 낮에는 온도가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일수록 좋겠죠. 밤에는 추워야 기초 유지가 늦을 거 아니에요. 얘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C4 사이클에 속하는 식물들을 봤더니 다 수수, 옥수수, 기장이다라는 얘기죠. 율무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하는 태음인 식품이 다 여기 속해요. 희한하게도.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C3, C4는 서양에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서비를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보는 관점의 기준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런 유사성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우리 개념이 즉 발사라는 개념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런 계통들은 많이 먹고 많이 발사해요. 흡비력이 좋고 많이 먹고 많이 발사해야 돼요. 이런 식물들의 특징.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이 왜 태음인 거냐? 콩은 흡비력이 무지히 좋아요. 물과 양분을 쫙 빠요. 그래서 얼마나 욕심쟁이냐면은 공중에 있는 질소마저도 빨아들이잖아요. 수리옥박테리아를 통해서. 그죠? 그 정도로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모든 곡물에 쌓아놓고 물을 주면 어때요? 다 썩잖아요. 콩은 유일하게 잘하죠. 그래서 콩자루에 손 넣어보세요. 따뜻할까 시원할까? 콩자루에 손 넣어. 시원해요. 한번 해보세요. 쌀자루에 손 넣어보시고요. 콩자루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콩자루 넣으면 시원해요. 옥수자루에 손 넣어보세요. 따끈따끈해요. 콩자루 시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곡물을 쌓아놓고 물을 줘도 잘하는 게 콩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은 언제 돼요? 우리 콩나물 먹으면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중풍환자에도 쓰는 거 아니에요. 우황천심에도 쓰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을. 대두황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두가 콩이고 황건, 건이 주먹건자거든요. 그러니까 누른 주먹이 올라온다. 그래서 콩나물에도 뭉치거를 풀어주는 효과를 내요. 그래서 주독에도 쓰고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쥐골 땡기다 감기균에도 쓰는 거고. 그거는 뭉친 거를 풀어주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자, 그러면은 제가 옥수수도 태우면서 쓰고 콩나물도 태우면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콩나물은 시원하지만 푸른 힘이 강해서 쓰는 거고 옥수수는 따뜻하지만 욕심이나 푸른 힘이 강하거든, 옥수수 자체가. 그래서 태우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호산주의가 강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개념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를 아무도 안 해놨거든요. 또 그냥 또 자꾸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이제 좀 제가 좀 짧게 그냥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받을까요? 뭐든지 좋아요. 이거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못한 건데. 뭐든지. 이게 통계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자산대학을 전공한 사람들 격하고 권장하는 음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예. 그걸 앞으로 어떻게 좀 학회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를 제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서 제가 어떤 설명을 한다는 얘기가 다 논문으로 발표하고 거기다 모든 고서 다 뒤지고 그런 근거들을 다 확보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뭐 그냥 하지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 개돼지 잠깐 했으면 그런 거라면 뭐 아까 설명한 것도 이제 드린 자료는 이제 각주를 생략했습니다만 그거 다 각주 문헌에 다 있거든요. 아마 그 문헌 읽어봐도 무슨 책 문제 다 써있을 거예요. 다 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증하고 또 실험까지 해서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태음식품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해조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 미역, 다시마 등. 일단 이제 해조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태음에서 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뭐 다시마, 이제 우리 곰포라고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조류 같은 경우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모든 탁한 기운이나 이게 집결이 됐을 때 그걸 뭉쳐서 풀어내는 기운이 되게 강해요. 해조류의 특징이. 그래서 되게 탁한 물이 집결이 된 거에서 자라요. 잘. 그래서 근해에서 다 자라면서도 탁한 물에서 맑게 만드는 기운.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 할 때 미역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탁기를 넣어서 그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이나 갈대뿌리 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갈대가 어디서 자라고 해풍, 바닷바람이 부는 데서 갈대가 자라는 거예요. 바닷바람이 안 부는 곳은 띠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띠와 갈대가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금 기운이 미치는 곳이지만 갈대는 탁한 물 다 집결된 뜻에 자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라는 것이 탁한 기운을 없애는 데 써요. 그래서 갈대 뿌리도 태양의 탁기를 없앨 때 쓰고요. 미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음대 쓰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환경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이 거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연 같은 경우도 탁한 물에 자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또 연두 우리 쓰면 어때요? 우리도 선지국 끓일 때 어때요? 선지국 끓일 때 연분을 넣으면 선지국이 뭉쳐야 선지국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혈 푸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잖아요. 산호어혈에도 쓰고 태음에도 쓰는 이유가 태음에 피가 탁할 때 연근을 쓰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연두 사실은 맑은 물에서 잘 못 자라요. 약간 탁한 거. 그러니까 탁한 데서 자란 거는 이미 분해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해조는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이게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그만 끝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뭐 인정이 관계 아까 잠깐 정리했는데 혹시 뭐 인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면 또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총무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실까 몰라서. 질문 없었어요? 지금 출석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정이 필요한 점수 취득에 대해서라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기회에 물어보셔야지 오늘 지나면 이제
답변 받기가 조금 좀 곤란해지십니다.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해야 되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럼 그냥 제가 뭐 잠깐 미리 들었던 얘기들 그냥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다 큰 어른들이고 우리가 사실은 사상의학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그 민족의 자산으로서 전 세계 수출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뭐 단순한 개인 영화를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한 뭐 쪼잔하게 이럴 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아까 2만 명을 위한 게 아니라 5천만 명을 전 나오면 전 세계 지구인들을 위해서 이 사상의 좋은 학문을 써먹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뭐 그런 규정 뭐 조그마한 이런 거는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순수한 뜻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집결하고 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지. 뭐 단순하게 뭐 형식에 치우친다. 글쎄 뭐 형식도 중요하겠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국내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다 성인이고 다 집안에 가장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고 또 그런 어떤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한다는 시도 자체 내지 않으면 이런 거 오신 거 이 어려운 역할을 오시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한 번 안에 두 번 안에 뭐 몇 번 빠졌나 이런 어떤 거의 뭐 자질구레 국내 학생들도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교육만 뭐 끝난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사상을 사랑하고 하는. 그래서 아까 학회 카드를 만들자 하는 것도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학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논문이 나고 자꾸 좋은 게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용액의 기금의 일부가 학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사실 학회 제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권장을 하면서 인정인을 만든 반드시 필수 코스를 넣은 거예요, 저희께.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는 이미 학회를 사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주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데 너무 구애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답변해 줄 텐데. 그래요. 어쨌든 뭐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고 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